공교롭게도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 4대 군사 강국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2위 러시아, 3위 중국, 5위 일본, 그리고 6위 한국이 국경 또는 영해를 맞대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모든 국가의 군사력이 모두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다는 압도적 1위에 미국조차 먼 거리라는 점만 빼면 실제로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최빈국으로 불리는 전후 국가에서 출발해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선진국으로 승격된 나라입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는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도 한국민들은 어떻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는지 세계인들은 의아해하곤 합니다. 그런 지정학적 여건 탓에 한반도 주변의 해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가느냐가 곧 미래 해전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해군은 군사 강대국들과 비교해 특히 해군력에서 큰 격차를 보며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6해공 3군 중에서 상대적으로 전력 증강 계획에서도 해군은 후순위로 밀리면서 주변국들과의 해군력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는 지형적 여건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주변 모든 국가들은 영해나 양공을 통해 한국 영토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해군력이 열세를 보이면서 최근 만보 트렌드로 부상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A2AD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은 2000년경부터 미국이 중국의 서태평양 명역 지배 전략을 부르는 명칭인데요. 미 전략은 중국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매우 전통적인 전략입니다. 즉 해양력이 열세한 세력이 강한 세력을 상대로 펼치는 해전을 거부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함선 이외의 다른 무력 수단을 동원하며 해양에서의 무위를 점한 세력의 접근 및 팽창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만 잘 활용한다면 주변국 대비 해양 전력이 열세인 한국이 주변국을 압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쉽게 무시받지 않게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민식하게 된 것을 기점으로 한국은 급격하게 해군력 증강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과의 격차를 더 벌리듯 최근에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민 공해 전투 ASB 전략과 다영역 작전 MDO 전투교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전략은 향후 2025년에서 2040년까지 미국 주도로 각국이 벌이게 될 참과 방패로 묘사되는 전력 증감을 부추길 전망입니다. 미래 전장은 어느 특정 군대만 강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지상, 공중, 해상,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6개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 6개 영역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과적으로 합동작전을 펼치느냐에 따라 전세를 판가름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군은 기존 6해공군으로 나누던 개념에서 연합합동작전의 개념으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일명 포방부로 불리며 밀덕들이 열광하던 육군 포병 전력 위주의 전력 증감 계획에도 대변역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주변국 대비 해양 전력은 열세지만 동북마에서 한국이 위협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무의식적으로 생업에 전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한반도는 평시가 아닌 전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잠시 휴전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따라서 한국의 전력 증감 계획은 여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다른 양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극단적이며 전면전을 삼정한 전력 증강이 그것입니다. 일명 독침 전략으로 불리는 미 전략은 지더라도 한국을 침략하는 나라는 회복 불능의 불구가 될 것을 각오하고 덤벼라라는 강력한 경고를 주변국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 주변국과 비교하고 있는 군사력도 수치도 단순한 숫자 참여에 불과합니다. 실제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는 국가가 있다면 그 나라는 이미 내부적으로 회생불능 수준에 직면할 각오까지 하고 한국을 침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미 한국은 상당 수준의 전쟁 먹지력을 확보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있는데요. 핵무기 같은 전력 외적 및 묘민을 제외하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현재 군사력은 유럽 국가 전체 전력이 달려들더라도 패하지 않을 정도의 전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어찌어찌해서 바다를 건너 운 좋게 한국 영토에 상륙했더라도
상륙하는 그 순간부터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 육군의 전력은 유럽의 모든 기계화 부대를 강습 상륙함에 나누어 싣고 상륙이 성공하더라도 한국 육군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 해군이 선택해야 할 전력 증강 방향성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육군의 전력은 이미 충분히 한국 본토 사수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 다른 국가들을 압도할 정도의 전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실 한국 육군의 전투력은 북한, 일본의 수준은 이미 가볍게 뛰어넘었고 전장을 한반도 내로 가정한다면 중국과 붙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적군의 전력이 해상을 통해 한국 본토에 상륙하려는 시도만 차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해결만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다면 한국 해군이 그리는 해전의 방향성은 거의 모범 답안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은 미리 해전의 방향성을 3단계 목표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한국 해군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해군 전력 증강 1차 목표는 전시에 북한 잠수함의 출항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P-8A 포세이돈 초계기 6대가 긴급 발주되었습니다. 잠수함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통합음탐기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KD-1 2급의 TAS 소나 체계를 통합한 음탐기를 MFTA 소나 체계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D-1급은 이미 MFTA 소나 체계로 교체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2차 목표는 북한 지역에서 발사되는 탄도탄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KDX-3 배칠급 건조와 함께 모든 KDDX급에는 해상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 목표는 주변 강대국에 대응한 해군 전력 구축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장보고 1000급과 손원일급 잠수함, 장보고급 잠수함입니다. 장보고 II급에 장착된 SLBM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 이동식 발사대 등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전력이라고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잠수함은 전파가 차단되는 소중 환경에서 작전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선제 타격 작전용으로는 부적합합니다. 또 핵탄두를 탑재하지 많은 SLBM을 선제 타격용이라 부르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KSLBM은 사실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의식해 북한을 핑계로 끌어들인 것일 뿐이지 선제 타격용은 아니란 것이죠. 주변국의 정세가 이처럼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한국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면한데요. 그래서 한국의 해군의 전력은 최근 100년 전부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격 무기는 SLBM을 넘어 부스트 글라이드라고 불리우는 극초음속 무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판단하고 있는 가장 큰 실제 위협은 북한이 아닌 일본과 중국입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중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이 왜 한국의 위협이냐 또는 왜 잠재적 적성국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한국통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80년대에 접어들어 국제 환경이 신능전 상황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미일 전략적 역할 분담에 따른 C레인 즉 해상교통로 방위를 위한 3회협 방위를 수행하면서 해상방공 체제의 확립을 지향한 해공급력의 비약적 민 질적 증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침공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해상교통로 지배를 통해 언제든지 한국과 중국의 숨통을 조일 수 있게 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는 과거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을 때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국도 일본과 같은 해상교통로 지배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미 해상교통로가 막힌다면 국내 경기는 물론이거니와 이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국가 경제는 붕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다가 막히면 하늘로 다니면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 만약 바다가 막히면 하늘길로 다니는 항공기는 강전을 장담할 수 없고 항공기의 물동량은 제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이 해상교통로의 확보 의무에 따라 국가 존속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한국 해군력은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제외하면 북한 해군 전력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해군 전력 증감의 실제 목적이 북한 해군력에 대응할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해군이 아닌 일본, 중국 해군과의 회전을 상정하자 한국 해군이 느낀 위협은
한국 해군의 수상함이 위험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일본은 지난 2003년부터 한국에게 위협적인 전략 자산들을 대거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입한 미 전략만으로도 한국은 일본과의 해상 전투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런데 뜻하지 많은 호재가 한국 앞에 나타나면서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제대로 기도 펴지도 못하고 무시받던 한국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게 됐는데요.